예민수의 경제 토크 김한진 박사님 오늘 오셨는데요. 예, 주가 조정 최근에 진짜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또 외환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증시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 얘기도 있었지만 경기 침체는 사실 조금 과장됐다. 예, 그리고 정확히 경기 침체라고 얘기할 만한 충분한 데이터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좀 했고 실질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린 것들이 엔캐리 청산에 따른 어떤 수급 요인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싸게 엔화를 사서 그걸로 뭐 주식이나 다른 통화를 이제 샀다는 건데 엔캐리 어디서 엔화를 빌릴 수 있습니까? 싸게 빌리는 법 좀 알려주십시오. 엔캐리즘하게. 예, 예.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싸게 엔화를 빌려가지고 그죠? 샀다가 그죠? 또뭐 때리 팔아가지고 주가를 흔드는 것들인데 주로 이제 뭐 글로벌 투자자 헤지펀드들이 이렇게 할 텐데 엔캐리 트레이드가 과거에도 이렇게 시장에 중요한 영향들, 자금의 흐름들을 변곡점들을 준 적이 있었겠죠? 이번 시험은 아니겠죠? 예. 한 서너 차례 있었던 걸로 예. 저 기억을 하고요. 예. 좀 근래 들어서는 뭐 코로나 때, 네. 코로나 때 달러가 좀 강세로 가고 엔화가 약세로 갔을 때도 이제 엔캐리가 일어났고요. 그때는 뭐 일본이 이제 뭐 계속 저금리를 계속 지속할 거라는 믿음이 지금보다는 훨씬 뭐 지금은 이제 금리를 올렸지만 네. 그때는 이제 영원히 저금리가 이제 지속될 걸로 이제 봤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엔캐리가 일어났고요. 하지만 이제 그때도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좀 달러가 다시 또 약세로 가고 엔화가 강세로 변동하면서 엔캐리가 청산됐는데 네. 그때 청산될 때는 한 일주일 남짓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열흘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청산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엔캐리가 시장에서 조금 사라졌죠. 그 당시에도 뭐 엔캐리 얘기 나오고 사실은 그에 따른 환율 변동 뭐 왔다 갔다 보인 얘기였었는데 사실은 그게 과거 일이고 이게 지금 일이어서 그런지 충격이 이번에 훨씬 더 진폭이 컸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번에는 타이밍이 되게 묘했죠. 왜냐하면은 연준이 이제 금리를 바로 내리기 직전 상태고 거기다가 일본은행은 3월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금리 인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양국이 이제 거꾸로 통화 정책이 이제 조금 크로스되는 그러한 뭐 미국이 아직 금리를 안 내렸지만은 이제 곧 내리는 그러한 상황이 임박한 상태에서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8월 초에 바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그것도 올릴까 말까 뭐 올린다 안 올린다 이렇게 설왕설래하면서 사람들은 뭐 한 절반 정도는 안 올릴 거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팍 올리면서 이제 엔화가 조금 초강세로 떨어지니까 엔 쪽에서 먼저 그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엔화 약세 베팅한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다시 공매도 이제 환수를 한 거죠. 환매수가 있었던 거죠. 엔화를 보면. 그래서 일단 그쪽에서 이제 공매도 환매수가 있었고 엔화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게 주식시장과 연결해서 주가 매도로 이어졌는데 이게 아마 한 뭐 보는 사람들마다 다르고 정확하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거의 한 7~80%는 이미 청산됐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근거는 최근에 이제 엔화의 이제 매도는 이제 잡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선물거래위원회 같은 데서 이제 8월 6일까지 8월 초부터 6일까지 일주일간 청산된 엔화 쪽에서 청산된 물건을 보니까 이거는 뭐 한 7~80%는 엔캐리로 인한 주식 매도가 조금 다 청산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환율 그다음에 주식 쪽에서 마진 콜이 발생하니까 매도가 일어난 거고요. 매도가 일어나니까 조금 이제 금요일 날 지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매도가 일어나니까 그게 이제 좀 알고리즘 매매가 요즘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 매매는 아실 겁니다. 그 시청자분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먼저 세팅된 그러한 상태로 기계가 이제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매매 주문을 내는 건데 이게 이제 지지선을 깨니까 금요일 날 8월 며칠이었죠? 2일인가요? 깨니까 이제 8월 5일 날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 때 그게 이제 그 알고리즘 매매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지지선을 깨니까
또 매물이 매물을 부르고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17년 10월에 블랙 먼데이 때도 그런 게 좀 주범으로 그 당시에도 지목이 조금 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훨씬 더 그런 고빈도 거래나 알고리즘 매매가 더 발달했겠죠, 그죠? 그리고 뭐 선물 옵션 네. 뭐 시장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도 선물 옵션이 굉장히 음. 많고 또 ETF가 순방향과 역방향의 네. 레버리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경을 다 이렇게 자유롭게 넘나드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물이 매물을 불렀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지난 월요일 날 블랙 먼데이 8월 5일 네. 주가 폭락 사태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일본은행 총재는 저기 뭐죠? 가치오의 가치오인데요, 그죠? 네, 우에다 가치오인데요, 우에다 가치오. 네. 이름도 잘 안 외워져요. 구로도까지는 잘 외웠는데, 그죠? 우에다 가치오. 네. 이분이 일본은행 총재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경험이 없어요. 너무 세게 그렇죠. 금리를 올리려고 하더라도 시장을 잘 눈치를 달래가면서 상황이 되면 우리가 좀 더 긴축적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텐데, 그죠? 뭐 되게 강력하게 뭐 대놓고 금리 올리겠다고 하니까 시장이 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해명하라고는 본인도 안 나오고 또 부총재가 나와서 얘기하고, 그죠? 네, 머스크하니까 이제 부총재를 아마 보냈나 보죠. 예. 그런데 이제 아무튼 뭐 화들짝 놀랬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뒤늦게 수습하면서 음. 그건 일본 경제에도 안 좋고 금융시장에도 안 좋기 때문에 여차하면 안 올리겠다 금리를 뭐 이제 그렇게 수습을 했는데 실제로 뭐 일본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좀 놀랬을 겁니다. 본인들이. 사실 뭐 급격한 환율 변동은 일본으로서도 결코 득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지나친 엔화 강세는 지금 네. 일본 수출 기업들에게 마이너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완만하게 이제 조금 이 사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당분간 엔화는 한 145엔 정도를 지지선으로 150엔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환율 엔화가 너무 약세로 가긴 했죠, 그죠? 네. 162인가 3회까지 갔었잖아요, 네. 그죠? 그때 좀 방어를 했어야 되는데 물론 뭐 구두 개입도 하고 실제로 개입도 했었던 거 같은데 방어가 안 되니까, 그죠? 극약 처방을 쓴 건데 그 여파가 이제 굉장히 컸었던 거고요. 그런데 또 궁금한 거는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다 금리를 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물가가 잡혔기 때문에 미국, 뭐 영국, 유럽, 뭐 스위스 이런 데 이미 다 내린 국가도 있고, 그죠? 우리도 그걸 따라고 하는데 일본은 왜 역행해서 오히려 금리를 안 내리고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그거는 뭐 지금 네. 정상화를 시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너무 차후추에 이제 경기 대응력도 중앙은행이 제대로 발휘를 못할 네. 거고요. 그 다음에 2013년부터 이미 BOJ가 뭐 일본 국채를 한 5배 정도 늘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포화 상태, 음. 일본은행이 더 사기에는 포화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거고요. 일본은 사실 국가 부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뭐 재정 적자의 그 중에서 재정 적자로 인한 이제 이자 비용, 네, 그러니까 네. 또 이자를 갖기 위해서 적자 국채를 그렇죠. 계속 발행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좀 오랫동안 끌어왔던 구조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거군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네. 사실은 금리를 안 올리는 게 일본은 맞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려는 것은 얼마나 일본 그 2013년부터 시작된 아베노믹스부터 한 10년간 이어져온 네. 과도한 금융 완화가 얼만큼 일본 경제에 왜곡을 줬는지 네. 가령 그 왜곡 중에 가장 단적인 게 일본도 10년물, 5년물, 뭐 30년물 다 있는데 네. 이게 수익률 곡선이 거의 조금 왜곡이 돼 있습니다. 10년물만 굉장히 뭐 중앙은행이 사다 보니까 10년물만 이제 푹 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좀 모든 이제 이런 금융 시장에서의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빨리 이제 정상화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일본 경제가 지금 좋을 때 정상화해야지 네. 또 나쁘면 다시 또 양쪽 완화도 해야 되고 금리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리도 좀 올려놓고 또 중앙은행의 좀 QE도 조금 멈추고 그래서 이제 조금 나중에 경기가 나빴을 때 부양할 수 있는 이제 버퍼를 만들어 놓고 싶어 하겠죠. 네. 엔화로 인해서 시장이 한번 크게 요동을 쳤었던 거고요. 그러면 달러는 어떻게 됩니까? 달러는 어쨌든 금리를 이제 통화하고 환율하고 영향이 있으니까요, 그죠? 이자율하고 결국은 금리를 뭐 미국이 내년에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전체적으로 내리게 되면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달러화는 지금보다는 점차 이제 약세로 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근데 뭐 네. 저는 올해 연말까지는 조금 달러가 이제 약세로 갈 것 같은데 네. 그 약세도 초약세가 아니고 음, 달러 인덱스 지금 한 102점 이 네.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 한 100을 그렇게 크게 하회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 약한 약세, 좀 약보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내년도 이제 뭐 1편에서도 뭐 말씀 나눴습니다만 내년 한 중반 정도에 짧거나 길거나 뭐 미국 경기 침체가 좀 오면 뭐 전세 경기도 같이 조금 더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또 안전 통화에 대한 선호로 다시 또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일시적인 내년 중반에 달러 예. 강세로 조금 한번 돌아섰다가 내년도 환율 시장은 뭐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엔화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지기는 좀 지속적이고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그거는 일본의 경제 펀더멘탈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미 뭐 최근 10년간 너무 많은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와 또 통화 팽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일본 경제 펀더멘탈이 안 좋다라는 거고요. 그런 일본의 펀더멘탈을 반영해서 가령 뭐 달러당 140엔 밑에 초강세 엔화가 나타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 가능성이 좀 너무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내년도에 경기 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오더라도 저는 미국이 제일 빨리 경기 침체를 조금 잘 극복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미국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다른 나라보다는 명목 경제 성장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미국이 경기 좋을 때는 강하고 경기 침체 오면 또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미국이 강하고 그렇죠? 네,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뭐 경기가 안 좋으면 또 돈을 풀 수 있고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측면 때문에 사실은 조금 미국과 일본의 지금 뭐 10년물 국채 차이가 200bp, 2%포인트나 지금 차이 나고 있습니다만은 금리 차만 가지고 환율을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내년 중반까지는 조금 달러가 약해질 수 네. 있지만 그렇게 크게 약해지지 않고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달러 약세 기간은 좀 짧고 예. 앞으로도 뭐 한 3, 4년, 4, 5년 이렇게 너무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달러 강세가 조금 더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엔이 약세로 가면서 우리 원이나 위안화나 다 이제 같이 약세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순간적으로 최근에 이제 어쨌든 엔이 160원대에서 160, 140, 한 2엔까지 갔잖아요. 확 강세로 갈 때 우리 통화가 또 그만큼 강세로 갔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뭐 1370원 그러니까 뭐 70원, 뭐 조금 레벨은 80원에서 70원 정도 내려가고 별로 큰 변동 없이 약세로 원화는 계속 가는 것 같아 갖고 원화도 그냥 이 레벨에서 그냥 계속 갑니까? 고착화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뭐 엔하고 좀 위안화 네. 교육 비중이 높은 동아시아권의 큰 경제 환율에 조금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엔화가 강세로 뭐 연말까지는 조금 강세 기조이기 때문에 원화도 일단 1370원을 한 번은 깨고 약간 강세 기조로 갈 거는 같습니다. 연말까지. 하지만 과거 같은 뭐 1350원 밑으로 좀 시원하게 강세로 가는 것은 좀 가더라도 일시적이지 않을까. 또 못 갈 수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환율 원달러의 펀더멘탈도 뭐 엔이나 위안화의 약세가 조금 약세 기조가 좀 이어진다라는 것 플러스 우리나라 고유의 한국의 펀더멘탈도 경상수지 흑자가 올해는 조금 많이 났습니다만 내년에는 또 줄 것 같고 또 정부 부채가 조금 늘어나는 좀 분위기고 이래서 원달러 자체가 펀더멘탈이 그렇게 강한 통화가 아닐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뭐 1300 한 30원 정도가 조금 마지노선이 아닐까. 좀 강세로 가더라도 그래서 조금 강세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주가 조정에 가장 실질적인 수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는 엔캐리 트레이드의 역사와 또 외환시장 영향까지 김한진 박사님과 분석했습니다. 고맙습니다.